네, 앞선 뉴스 잘 봤나요? 낙태죄와 관련된 이제 뉴스였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불법이에요. 현재는 낙태를 하는 것이 안 되는데, 언제 이제 법이 바뀔 거냐면은 올해 12월 달에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까지만 이제 낙태는 이제 범죄이고요.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낙태가 더 이상 여성의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바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아까 첫 번째 이제 수업에서 다뤘던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가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의 이제 차이점 첫 번째로는 이제 청구 주체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신청하냐. 이 보면은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는 누가 신청하냐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법원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국민이라고 나와요. 즉 여기는 법원이 신청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 여기는 국민이 직접 신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재판의 여부예요. 재판 여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껴있죠. 지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거든요. 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 중일 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법이랑 그 재판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두 개를 조금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울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훨씬 쉬워요. 첫 번째 수업 영상보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야기니까요. 먼저 탄핵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사실 여기 탄핵은요, 이 용어 되게 어려운데 총알이라는 뜻이에요. 총알, 총알 플러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알로서 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꾸짖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누구를 꾸짖을 것이냐, 누구를 꾸짖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누구를 꾸짖냐면은 공무원을 꾸짖습니다. 공무원을. 아무 공무원 말고요. 좀 높은 고위 공무원들을 꾸짖는 거고. 그럼 도대체 누가 신청해? 바로 국회의원들이 신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절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 이 사진 보면은 위쪽에 국회 방송 써 있죠. 즉 먼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할지를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랬더니 보니까 찬성이 234표네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요,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거예요. 즉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죠. 됐죠?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한다.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말고 오른쪽 끝에 있는 정당해산 심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검은색깔로 활동이 헌법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누가 신청하냐면은 바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당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수업 영상에서 잠깐 사진 봤었죠. 이렇게 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밖에 없었다. 뭐 크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 정당 해산 심판은 굳이 용어 뜻 안 해도 되겠죠. 정당을 해체하는 심판이다라는 뜻이고요. 권한쟁의 심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권한은 됐고요. 쟁의는 무슨 얘기냐?
다툴쟁, 다툰다. 그리고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권한에 대해서 다투고 의논을 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의논한다는 심판인데 어떤 경우냐면요. 국가기관끼리 다툴 때 발생해요. 국가기관끼리. 즉 개인과 개인이 다툴 때는 일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겠지만 국가기관끼리 다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구 주체는 누구냐면은 국가기관이 누구한테 신청하냐?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신청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권한쟁의 심판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냥 국가기관끼리 싸울 때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 요 2개 사이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5가지 역할을 모두 알아봤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필기를 좋아하는,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좀 쉽게 구별하자는 취지에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필기 내용을 캡처해 왔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하고 이제 5가지 나와 있고, 이제 의미와 청구 주체 나와 있어요. 사실 의미는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더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기를 하자면은 청구 주체만 좀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청구 주체가 다 다르거든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 소원은 국민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로 구분할 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거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주체는 필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필기하는 것이 정말 귀찮다면은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 표시한 대로 이렇게 색깔 펜으로 파란 색깔로 청구 주체에다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할 친구들은 영상 멈추고 필기를 하면 되니까 선생님은 이제 계속해서 수업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뭐 대통령이 갑자기 파면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정당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낙태가 이제 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닌 것처럼 어떤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제대로 된 사람들로 뽑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교과서 아까 첫 번째 영상에 봤듯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이거든요. 9명. 그런데 여기 위쪽의 내용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뭐 되어있죠. 9명. 그런데 이 9명. 그런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사람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한 이유는 그냥 다른 것들과 좀 보기 불편할까봐, 그러니까 너무 검은색만 쓰면은 눈이 아플 것 같아서 바꿔봤어요. 보겠습니다. 먼저 9명 중에서 국회, 즉 입법부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이 남았죠. 그 3명은 누가 데려오냐면은 대통령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셋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교과서 표현상 여기 보면은 9명의 재판관을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다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3명 데려오고 대법원장이 3명 데려오고 대통령이 3명 데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냥 다 임명장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이렇게 뽑습니다. 왜냐면은 이를 통해서 삼권 분립의 기관들이 균등하게 3명씩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 분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꽤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법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내용, 역할, 그리고 이제 그 구성 인원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40페이지고요. 선생님이 1번 보면은 1에서 4에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야 될 국가기관을 연결해보자.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4번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만 다룰 거예요. 다시 문제 무슨 내용이냐? 이 각각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야? 법원 아니면 헌법재판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원으로는 누가 가고 헌법재판소로는 누가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돼.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볼게요. 1번 법률이 헌법에 어긋났는지 심판해달라고 해야겠어.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힌트는 법관, 즉 판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에 어긋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헌법이 위반됐다는 얘기, 어떤 법이. 그래서 이 법원의 판사가 뭘 신청하려고 해. 근데 이게 헌법이랑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법원으로 가야겠어요? 헌법재판소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1번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위헌 법률 심판까지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두 번째, 누구 땅이 맞는지 법으로 한번 가려보자. 개인 간의 다툼이겠죠? 이건 어떻게 그냥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되겠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댓글을 쓰는데 실명을 인증하라고 하니 이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권 얘기하고 있네요. 아까 헌법재판소 뭐 하는 기관이면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국가가 실시한 인터넷 실명제라는 그 제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3번도 헌법재판소에다 신청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4번이긴 한데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거는 앞에 다뤘듯이, 왜냐면은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OX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법원은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아니죠. 고등법원이 아니라 어디죠? 대법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이다라고 되는데,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어디가 담당하냐면은, 여기 누가 담당하냐면은 바로 국회가 이걸 담당하는 겁니다. 국회가. 그래서 여기 역시나 X가 되겠고요. 법원은 뭘 하냐면은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 OXX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은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간단하게 어디죠? 헌법재판소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물론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는 어렵겠죠.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문제풀이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고요. 이 보면은 이제 권력 분립, 삼권 분립 선생님이 삼권 분립 얘기 계속 했는데, 그걸 조금 이제 그림화한 거예요. 그림화했는데 보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뭐냐?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는 전체 두 번째 단원 국회,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국회, 정부, 법원 기능들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기능들은 이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41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렵고 전체적인 복습이 다들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 등교 계약하면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미리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보면서 하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은 질문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정답 맞추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은 세 가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국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모여서 법을 만들고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냐? 누가 모이냐면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국회가 되겠고요. 입법에 관한 기능, 입법 뭘 만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법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법.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을 만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 기능이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행정부로 넘어가서는 이제 행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조직 중에서 대통령을 많이 강조해서 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은 두 가지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부 수반, 다른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복습하는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사법부에서 법원을 보겠습니다.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 작용인 무엇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냐면 여기는 사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조직들은 지방, 고등, 대법원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미, 여기 헌법재판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에서 헌법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뭘 보장하냐면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대단원이 끝났습니다. 여기 정말 어려운 단원이 있는데 배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 이 단원 시작하기 전에 사회 과목에 있어서 구구단 같은 단원이라고 했었죠. 구구단 처음에 외울 때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익혀두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 단원이고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훨씬 더 넓어지는 단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복습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희망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정말 공부하는 고생 많았고요. 한 주간 또 쉬었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